여러 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해 10위를 했었던 키움 히어로스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키움은 특이하게 투수 1명에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시즌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투수는 케니 로젠버그 그리고 타자는 야시엘 푸이그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이름이고 그리고 또 삼성에서 지난해 잠시 활약을 했던 루벤 카디네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아내의 유혹처럼 이름을 바꿔서 등장을 했죠. 네, 루벤 카디네스가 왔는데 이제 타자 2명으로 시작하는 게 2014년 외국인 선수가 3명으로 늘어난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키움이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도 2023 시즌 끝나고 나갔고 2024 시즌 끝나고 김혜성 선수도 맞아요. 팀에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타선 쪽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또 투수진 쪽에 젊은 선수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외국인 투수는 1명만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움의 외국인 타자 2명이 물론 이제 운동신경도 좋고 파워도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조금 불안한 점은 역시나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선수 좀 알아보도록 하죠. 뭐 야시엘 푸이그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선수이기는 한데 과연 이제 1990년생이고 다시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뭐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외였어요. 물론 소문은 작년에도 돌긴 돌았었죠. 푸이그를 다시 영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처음에 키움이 데려왔을 때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좀 약간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이그 선수를 다시 데려왔어요. 물론 이제 푸이그 선수가 중남미 쪽 리그 가서 그쪽에서는 되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냈었는데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네, 이미 이제 MLB에서는 사실 푸이그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찾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수 생활의 명맥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중남미 쪽 리그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중남미 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 데려왔었고 근데 제가 그때 와서 놀랐던 거는 원래 푸이그 하면은 정말 몸이 거의 짐승에 가까운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고 물론 지금도 체격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배도 볼록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순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두 번째 그것도 같은 팀에서 영입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그때는 정말 푸이그 선수가 뭐 유현진 선수랑도 같이 뛰었었고 또 워낙 그때 초반에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이미 한번 봤던 선수고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했고 이런 선수고 또 이 선수가 아직도 옛버릇이 그 당시에 남아 있더라고요. 좀 설렁설렁하거나 좀 어깨를 과시하거나 이런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게 고쳐질 그런 버릇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푸이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 올 때만큼 높진 않습니다. 저도 푸이그가 지난 시즌에 멕시코 리그에서 주로 뛰었는데 멕시코 리그는 타구 투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타자 스탯을 볼 때 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꼭 믿으면서 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푸이그가 예전에 그 야생마 같은 운동신경이 있었지만 이제는 30대에 접어드는 선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야생마적인 모습을 지금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건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선택입니다. 22시즌에 당시에 이제 126게임 나와서 2할 7푼 7리에 21개 홈런, OPS가 0.841이었는데 이 정도의 성적을 다시 한번 25시즌에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키움도 그 이상의 성적을 내주면은 물론 뭐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정도 성적을 내도 우리는 나쁘지 않아라는 생각을 좀 기본에 깔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키움이 지난해 팀 성적도 최하위였습니다만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2년 연속으로 팀의 주축 타자들 지금 이정우 선수, 이번에 김혜성 선수 다 빠져나갔고 물론 뭐 푸이그 선수와 그 선수라고는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키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발 라인업을 짜봤을 때
큰 거 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물론 이제 송성문 선수가 작년에 정말 좋은 모습도 보이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슬러거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 있잖아요. 장타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움은 그래도 20개 이상의 홈런은 푸이그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재영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키움이 나름 $100만 풀 베팅을 했는데 네. 그 떠날 때 그 불법 스포츠 도박 위증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뭐 미국에서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구단 측에서는 문제 없음이라고 확인을 하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못하는 거 보면은 아하. 뭔가 좀 의문점이 있긴 한데 뭐 한국에서 뛰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22시즌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야시엘 푸이그고요. 또 한 명의 선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루벤 카디네스 선수 되게 저 이름할 때마다 힘들어요. 삼성에서는 그렇게 안 불렀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 선수가 사실 이제 허리 부상 또 약간의 퇴업성 플레이다라고 해서 말이 많아서 결국 이제 삼성에서 퇴출이 됐던 건데 이 선수를 다시 영입을 했어요. 네, 앞서 제가 키움의 전체적인 외국인 선수 타자 구성을 얘기할 때 멘탈적인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카디네스도 역시나 KBO 리그 와서 뭔가 좀 그런 문제가 많았던 선수였고요. 하지만 뭐 마이너에서 보여준 장타력을 감안했을 때는 키움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모습을 지금 마이너에서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한 시즌 내내 꾸준히 끌고 갈 수 있게 홍은기 감독이 카디네스의 멘탈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카디네스의 재영입. 그러니까 뭐 카디네스 선수 사실 삼성에서 지난해 데려올 때마다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6경기, 7경기 많이 뛰지는 못했어요.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위에 복귀도 늦어지고 결국 이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데려왔을 때는 뭐 저도 이제 이 선수가 파워는 뭐 마이너 시절에 뭐 20개 이상 홈런 3번도 기록을 했었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컨택에 있어서 살짝 좀 아쉬움을 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도보다는 파워 쪽으로 좀 무게감이 실리고 또 그리고 뭐 이 선수가 뭐 발이 아주 빠른 선수 아닙니다. 그렇죠. 네, 빠른 선수 아니고 그러니까 수비 능력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키움은 아까 푸이그 선수랑 묶어보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파워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타자 2명을 쓰면서 사라진 2명의 슈퍼스타 자리를 메우는데 그게 사실 이정우 선수나 김혜성 선수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선수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우리는 부족한 파워를 채워놓자. 전 그러면서 카데나스 선수도 뭐 키움의 스카우팅 팀에서 그걸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을 당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왔을 때는 두 선수 모두 다 파워 쪽에 우리는 정말 약간의 좀 도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를 안고라도 이 두 선수 파워에 기대를 걸어보겠다. 두 선수 합쳐서 50개 이상, 60개 홈런 그렇죠.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판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키움 구단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본인도 뭐 태업 논란 때문에 퇴출이 됐기 때문에 계속 화상 회의 면담을 하면서. 반드시 올해는 이제 KBO 시즌에 돌아가면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가능할 걸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명예회복이 필요한 선수다 보니까 그게 정말 긍정적으로 발휘가 됐을 때는 키움도 타선에서 파워가 정말 확실하게 보강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과거의 모습을 답습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망하는 거죠. 폭망이죠, 폭망. 그래서 일단은 타자 2명으로 지금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타자 2명이에요. 그렇죠. 뭐 조금 전에 이영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3명이 외국인 선수를 쓰는 상황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타자 2명을 쓰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움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발진은 젊은 투수.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뭐 우리 이제 김윤아 선수,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넘버원 지명권을 가지고 결국은 덕수고등학교 자완 투수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투수를 몇 년 동안 키우자. 그리고 지금 정상적이라면 올해 후반기에 안우진 선수도 합류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가을쯤 되면 안우진 선수가 합류하고 하니까 투수는 젊은 선수 위주로 밀고 나가면서 그거 하고. 타선 쪽을 보강을 하자라는 확실한 좀 팀의 색깔, 좀 방향을 정한 거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26년 시즌을 포커스 좀 맞추고 있다고 구단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우진 선수가 완전한 전력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25년이 나름 그래도 중요한 한 시즌인데
케니 로젠버그라는 투수를 영입했어요. 왼손 투수고 8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의 25 KBO 시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제 이 선수는 던지는 구종이 90마일 초반대, 그러니까 140km 중반대 포심을 던지고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면서 커터,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딱 레퍼토리 보시면 류현진 선수랑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구속도 비슷하고요. 이제 체인지업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 선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이 4.21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뛰었던 리그가 퍼시픽 코스트 리그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그렇죠. 리그예요. 근데 ERA가 4.21이었다는 거는 꽤 좋은 수치인 것 같지만 FIP, 투수의 능력으로 따지는 평균 자책점으로 봤을 때는 5.46이었어요. 상당히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결국 이 이유가 홈런을 많이 맞았습니다. 피홈런이 2.0, 9이닝당 피홈런이 2.0개였는데 이게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피홈런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또 타자 친화적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KBO 리그에서 좀 불안한 면이 있고 지난 시즌에 키우면서 좋은 모습 보였던 왼손 투수 헤이수스는 구위가 또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구위가 이제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ABS 존이 도입이 되어 있는 KBO 리그에서 좀 불안함이 있긴 한데 뭐 제구가 워낙 또 좋은 선수라서 타자들 상대로 그런 수싸움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젠버그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가 되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메이저리그 엔젤스에서만 3년을 뛰었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이제 올해 30이 됩니다. 이제 올 여름에 30이 되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지금 구속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구속이 떨어지면서 처음엔 이 정도 구속이 아니었는데 지금 평균 구속도 145를 살짝 넘는 수준이고 최고 구속도 지금 150에 미치지 못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국내에서 최근 2년 동안 뭐 작년 하트도 마찬가지고 뭐 구속으로 뭐 그쪽에서 알려진 선수 아니었는데 국내에서 충분히 적응을 했기 때문에 봐야 되겠는데 이 선수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지업이 좋아요. 체인지업이 주목이고 체인지업에 의존도가 어느 정도가 뭐냐면 본인이 체인지업 던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30% 이상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투수 가운데서 체인지업으로서 성공한 투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스위퍼, 그렇죠. 슬라이더, 맞아요. 아니면 빠른 공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하는 선수들이 재미를 받고 이런 약간 오프 스피드 피치로 재미를 본 외국인 투수가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또 자료를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게 좌투수인데 체인지업 잘 던져? 우타자 잘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유현진 선수 예를 들어주셨는데 유현진 선수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메이저리그 가서 초창기 때는 우타자 상대의 성적이 좌타자보다 훨씬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체인지업을 잘 던진 투수 성적인데 이 선수는 재밌는 게 좌타자 잘 잡아요. 좌타자요? 근데 우타자에게는 박살이 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물론 뭐 경기 수가 그렇죠. 한정돼 있긴 한데 메이저리그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오히려 구속에 비하면은 빠른 볼에 무브먼트가 좀 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오히려 빠른 볼이 생각보다는 이 구속이 주는 그런 거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상당히 미스터리한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본다면은 자완으로서 파이어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볼을 던지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이런 선수인데 그거에 비하면 컨트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핀포인트 컨트롤이 있었기 그 정도까지는 때문에 아니죠. 최고의 막 경지까지 올라갔었는데 로젠버그 물론 이제 뭐 로젠버그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를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보시면 점점 더 비중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게 그런데 좀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투수나 뭐 10승 이상 또 어느 타자나 뭐 3할에 뭐 홈런 30개 100타점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릴 걸로 기대를 하세요, 두 분은? 뭐 키움이 아무래도 구단 특성상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최선의 영입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선수들 모두 다 뭔가 좀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조금 키움의 외국인 선수들은 많이 불안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구단이 이렇게 색깔을 딱 잡은 거는 충분히 뭐 현재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을 보면은 물음표들이 다 많다는 거죠. 물음표들이 많고 물론 저는 이제 카드네스 선수하고 푸올스 선수가 두 선수가 충분히 50홈런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에 전례를 봤을 때도 항상 뭔가 삐끗하는 게 있으면은 하고 좀 가슴을 부여잡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좀 그렇죠. 한마디로 위험 부담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키움 관계자분들도 좀 그런 불안한 시각으로 조금 이 선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은 없다면 거짓말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 총정리니까 구단별로 저희가 학점을 한번 매겨보려고요. 학점이요? 3명의 영입. 어느 정도 A, B, C, D, F까지 있습니다만 뭐 F까지 있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의 학점을 주시겠어요? 키움 두구두구두구. 야, 저는 아무리 이제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팀 환경이긴 하지만 워낙 이게 또 불안 요소가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C 주겠습니다. C. 어느 정도 학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저는 사실 뭐 C에서 C뿔 정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풀린다. 그러면 이제 B 마이너. B 마이너. B 마이너. 그리고 뭐 안 되면 저도 한 C 정도가 C 정도, C 이상 주긴 어렵다. 네, 약간 그 불안감이 계속 저도 머릿속에 지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두 선수가 나이도 있고 부상 이력도 있잖아요. 타자들은. 로젠버그가 또 국내 적응을 잘 못한다. 이러면 저는 그러면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좀 당연하죠. 뭐 이제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뭐 F나 D를 당장 주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저는 그리고 푸올스 선수는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를 잡아줄 선수가 옆에서 필요해요.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옆에서 뭐 나이는 더 어려도 그렇죠. 팀의 리더란 걸 본인도 인정을 하니까 본인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고 푸올스는 정말 전형적으로 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가 이 감정이 그게 퍼포먼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좀 그러니까 좀 품이 많이 드는 선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해 주장은 송성문 선수거든요. 송성문 선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러면 그래도 송성문 선수가 작년에 성적을 잘 올려놔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키움은 잘하면 C, 잘못하면 낙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